자, 여러분, 내가 오피스텔을 잘 지어서 팔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하겠죠?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 부동산 개발업계를 한때 뒤흔들었던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개발업자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제 한숨 돌리려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무서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 차원이지 법적인 조언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된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과연 세금을 매길 때 주거용 건물이라는 걸 뭘로 봐야 할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개발업자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아파트랑 주거용 오피스텔을 같이 지어서 분양했어요. 다 좋았는데 문제는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진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바로 경비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하는 분들이 장부를 일일이 다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국세청에서 이 업종은 보니까 수입의 한 이 정도는 비용으로 쓰더라 하고 그냥 인정해주는 일종의 평균치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경비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보세요. 건물이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면 경비율이 높게 책정돼서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으니까 세금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비주거용,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걸로 분류되면 경비율이 낮아져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자, 바로 이 경비율 문제를 놓고 개발업자와 세무서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양쪽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하죠. 일단 세무서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서류를 보세요. 건축물 대장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비주거용 건물이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거였죠. 하지만 개발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서류상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분양할 때까지 이걸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만들고 팔았는데요. 라고 맞선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과연 서류에 적힌 이름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냐, 바로 이거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길고 긴 싸움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는 바로 개발업자의 완승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게 맞다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이겼다고만 하면 재미없죠. 대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결의 핵심 논리를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파고들었습니다. 법원이 보니까 세법에서 주택이라는 단어랑 주거용 건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구분해서 쓰고 있더라는 거죠. 만약 아파트 같은 주택만 의미했다면 굳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더 포괄적인 표현을 썼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더 결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산업 분류 기준, 바로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 항목에 떡하니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부 스스로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셈이었죠. 세 번째, 대법원은 시대의 변화를 읽었습니다. 옛날과 달리 이제 오피스텔은 그냥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바닥 난방도 허용해주고 법적으로 준주택이라는 지위도 부여해주고 심지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되게 해줬어요. 이건 오피스텔을 이미 주거공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서류에 뭐라고 쓰여있던 그건 형식일 뿐이고 그 건물의 진짜 목적과 기능, 즉 실질이 주거용이라면 세금도 당연히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판결이 앞으로 우리에게 특히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개발업자들은 세금 걱정 없이 더 유리한 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세법에서는 서류 쪼가리보다 실제 용도가 우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다시 한번 확립됐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금 관련해서 헷갈릴 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사건 파일은 덮이지만 복잡하고 흥미로운 세금 판례의 세계는 아직도 파헤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저희가 다음번에 다뤄줬으면 하는 세금 사건이나 궁금했던 판례가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